어른들을 위한 수학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사칙 연산과 문자가 있는 식의 계산 그리고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이 5번 더해져 있네요. 15라는 사실을 다들 알 것입니다. 자, 이것은 3이 5번 더해져 있으니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5 곱하기 3과 또 같죠. 이것을 보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5개 있습니다. a가 5개 있으니 a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위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 a와 5를 바꾸어 5 곱하기 a로 써도 동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곱셈에서는 곱하기 부호는 보통 생략해 5a로 쓰기도 합니다. a가 5번 곱해져 있는 거는 이건 a의 5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3 더하기 7을 예를 들어보면 3 더하기 7은 10이죠. a 더하기 b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대로 a 더하기 b입니다. 10은 7 더하기 3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a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a 곱하기 b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a, b로 쓸 수 있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ba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ba로 쓰지는 않고 알파벳 순서대로 a, b로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해봅시다. a가 3번 더해져 있고 b가 2번 더해져 있으면 a가 3번 더해져 있으니 a 곱하기 3, b가 2번 더해져 있으니 b 곱하기 2.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으니 a와 3, b와 2를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서 3a 더하기 2b로 쓸 수 있습니다. 3a 더하기 2분의 1 a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로 문자가 같으면 앞에 있는 숫자들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3하고 2분의 1, a는 뒤에 따로 빼서 쓰게 되죠. 그래서 2분의 7a가 됩니다. 문자가 같을 때는 문자 앞에 숫자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설명은 공통대 문자를 괄호 바깥으로 빼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통대 문자가 a지요. 괄호 바깥으로 빼주면 나머지 남아있는 3하고 2분의 1이 괄호 안으로 들어오고 계산하면 2분의 7a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3a, 2분의 1a, ac, a제곱에 공통된 거 a가 있죠. a를 괄호 바깥으로 빼주고 나머지 3, 2분의 1, c, a제곱에 a가 2개 중에 하나가 나갔으니 나머지 하나 a를 괄호 안쪽으로 써주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통인수로 묶는다 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선 공통인수는 a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통인수 a로 묶으면 남는 거 1, 1, 1이 괄호 안으로 들어와서 3a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3개 더해져 있을 때 3 곱하기 a로 쓰는 것과 같은 결과죠. 이제 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식에서 간단히 이렇게 쓰고 나면 좌변은 항이 5개, 우변은 항이 2개입니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분리된 것입니다. a 더하기 b, a하고 b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항이 2개인 상태입니다. 곱하기 혹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ab라고 쓸 수 있는 이것은 한 덩어리, 항이 하나인 것입니다. a 나누기 b, 이건 b분의 a로 쓸 수 있죠. 이것도 항이 하나입니다. 항이 한 개인 상태입니다. 괄호로 묶여있는 것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를 괄호로 묶어 놓으면 이거는 항이 하나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a가 곱해져 있어도 항이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계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변은 항이 두 개인 상태입니다. 좌변은 항이 하나이고 우변은 항이 두 개입니다. 항의 수가 다르다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좌변도 14고 오른쪽 우변도 6 더하기 8, 14 맞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좌변은 항의 수가 하나고 우변은 항의 수가 네 맞습니다. 두 개입니다. 항의 수가 다르지만 등호가 성립하고 있죠. 이것의 계산은 2가 3하고 4에 분배돼서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A에 B 더하기 C를 곱한 요것도 분배 법칙으로 AB, AC가 되고, 좌변은 항이 하나, 우변은 항이 두 개인 상태입니다. 항이 하나인 것과 항이 두 개인 것이 같은 거는 양팔 저울의 왼쪽에 1g짜리 추 두 개를 넣고 오른쪽에 2g짜리 추 한 개를 놔도 균형이 맞게 되겠죠. 항의 개수와 등호가 성립하는지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에 대한 개념은 특히 분수의 약분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5분의 5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면 15분의 5는 5 곱하기 3분의 5로 쓸 수 있고, 여기서 5와 5가 사라져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약분한다라고 합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있는 수 또는 문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1입니다. 15분의 5의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죠. 분자도 항이 하나, 분모도 항이 하나입니다. 공통으로 5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가 사라지면서 1이 남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1 곱하기 3, 3, 분자는 1,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10은 5 곱하기 2니까 분모를 이렇게 쓰고 분자는 이렇게 쓰고 5를 약분해 2분의 1 더하기 8이라고 썼다면 이것은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분자가 항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약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약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 분모에 항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 분자에 항이 두 개가 있고 분모에 항이 하나가 있음에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은 분자에 항이 두 개가 있고 분모에 항이 하나가 있지만 분모는 2 곱하기 6으로 쓰고 분자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4 더하기 6이 맞죠? 분자도 항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 분자가 항이 하나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인 숫자 2도 보입니다. 그러면 2를 없애 나머지 6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분수를 약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 분모에 항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이 분수는 분자 분모에 항이 두 개씩 있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도 공통인수 A로 묶고 분모도 공통인수 A로 묶어서 항을 하나씩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똑같은 A를 지울 수 있고 결과는 B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수를 약분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의 항을 한 개로 만들어야겠네요. 항을 한 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는데 좌변에 항이 두 개짜리를 우변에 항이 하나짜리로 만들었죠. 공통인수 A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좌변에 항이 3개인데 우변에 항이 하나입니다. 자, 항이 3개짜리를 항이 하나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수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들입니다.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난 운 좋은 사람들이니 인수분해의 개념, 약분의 원리만 알고 지나가도 됩니다. 오늘 배운 문자의 곱셈, 곱셈의 표현, 공통인 것으로 묻기. 여기서 공통인 것이 공통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분리된 것,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한 덩어리, 그리고 괄호로 묶어준 것도 한 덩어리라고 했죠. 약분의 원리, 분수가 약분이 되려면 분자 분모가 하나의 항, 분자도 하나의 항, 분모도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숫자 또는 문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성립했고, 분배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가 함께 있을 때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